여기다 재질을 넣을 때 생각나면 하고요. 재질을 넣을 건데 여기다 재질 하나만 좀 넣어 볼게요. 기억났습니다. 여기다 재질을 복사해서 한 면에다만 넣게. 한 면에 넣고 나서 여기에 사용된 재질을 저희가 이제 크기를 바꾸는 방법인데, 크기를 바꾸는 방법, 매트리얼에 보면은 여기 사용된 재질이 있거든요. 얘를 스포이드로 찍어주면은 뭐 인 모델 같은 데 보면은 얘가 이제 사용된 재질이 선택된 거겠죠. 선택됐으니까 여기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에디트가 있어요. 에디트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작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색감을 좀 바꿀 수 있습니다. 색감을 좀 바꿀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뜨는 컬러 피커가 컬러 휠일 때는 색감을 그 색의 뭐 진하기 이런 걸 바꾸기는 좀 귀찮고, HSB 또는 HLS 요렇게 컬러 팔레트를 바꾸면은 이런 걸 조절하기 좋아요. 어둡고 밝고, 약간 이미지가 좀 밝아서 어두웠으면 좋겠다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런 거 쓰실 때는 요 모드를 바꿔서 쓰시면 좋고요. 색의 선명하기 정도를 좀 바꿔야 된다 그러면 요런 걸 바꿀 때는 여기에 있는 컬러 피커의 모양을 바꾸고 써보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HLS나 얘네들이 색을 섞어 쓰는 그 팔레트의 종류인데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RGB 같은 경우는 레드, 그린, 블루의 색상 비율을 가지고 조절하는 애예요. 이거는 색감을 바꾸는 건 좋은데 색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이런 거를 할 일이 있을 때 쓰시면 편한 거고, 여기 HSB 같은 경우는 탁한 정도, 밝은 정도, 선명한 정도, 색이 얼마나 선명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조절 정도를 할 때는 저 팔레트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로 뭐 렌더링까지 안 하고 여기서 적당히 조절해서 쓸 일이 있다 그러면 포토샵 넘겨서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간단한 색감 조정 정도는 여기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여기 사용된 이미지의 크기를 바꿀 수 있어요. 가로 세로의 크기를 바꿀 수 있죠. 옆에 보면은 체인이 걸려 있어요. 여기 부분에 체인이 걸려 있습니다. 체인이 걸렸다는 얘기는 두 개가 동시에 바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값을 한번 바꿔 볼게요. 이 값을 지금 800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요거를 뭐 400 이렇게 바꾸면 엔터 누르면은 끊어졌네요. 실수로 눌렀나봐요. 실수로 잘못하신 경우는 여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원래 크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체인이 걸려있는 경우에 400 바꾸면 둘 다 400으로 바뀌어요. 얘가 풀려있는 경우는 한쪽으로만 늘어나겠죠. 위아래만 늘어나든지 오른쪽 왼쪽만 늘어나든지,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크기를. 그리고 이미지, 여기 사용된 이미지는 실제로 저희가 바꾸든지 다른 걸 로드해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좀 확인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니고 재질이 들어있는 면을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텍스처라는 여기 사용된 이미지, 패턴화 시켜 쓸 수 있는 이미지를 텍스처라고 부르는데, 그 텍스처의 포지션을 바꿀 수 있어요. 포지션을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 사용되었던 이미지의 한 장의 크기가 나오면서 요 네 모퉁이에 핀이 박혀 있거든요. 이 핀은 첫 번째 더하기 되어 있는 핀, 이거는 끌어당기시면 이동입니다. 이동. 이거를 쓸 일이 언제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에 써요. 나는 여기 재질의 첫 번째 모퉁이 여기에서부터 타일 하나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끌어서 모퉁이가 여기에 맞닿도록 옮겨줘야겠죠. 그럴 때 얘를 써요. 이동. 취소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코너를 보면은 이쪽에서 온장의 타일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싶은데 이미지의 위치를 옮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텍스트 포지션을 아셔야 된다입니다. 텍스트 포지션을 누르면은 더하기 마크가 뜨는 핀셋이 있는데 누르고 옮기는 게 아니고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끌어당겨서 옮기면 이동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옮겨 놓으면은 타일의 시작 위치가 여기 모서리가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회전 마크 있는 거, 이거는 누르고 끌어당기면 회전이 돼요. 누르고 끌어당기면 회전이 됩니다. 회전. 근데 회전만 되는 게 아니고 위치를 가깝게 멀게 하시면은 이미지의 크기 조절도 가능하죠. 그래서 어쨌든 회전 도구입니다. 회전과 크기 도구. 누른 상태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눌렀다 떼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누른 상태에서 끌어당기면은 이미지의 크기 그리고 이미지의 회전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나머지 도구들 보면은 여기 옆에 있는 거 네모로 생겨 있는 이거는 누르고 끌어당겨 보시면 기울여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여 주는 애, 이미지를 기울여 주는 애가 여기 끝에 있는 애고, 오른쪽에 끝에 있는 거는 약간은 왜곡을 시킨다고 해야 되나? 이미지를 좀 찌그러뜨려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곡되는 형태로 이미지를 좀 만드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얘를 쓰면 돼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잘 쓸 일은 없어요. 이거는 언제 쓰냐면 기울어져 있는 이미지를 반듯하게 필 때 써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미지를 저희가 골라서 이렇게 생겨 있는 사진을 찍었다고 칠게요. 근데 사진 찍은 재질을 여기다 넣고 싶대요. 그럼 당연히 원근감이 들어있는 상태로 기울어져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이미지를 여기다 놓고 얘를 펴서 쓸 때, 그럴 때는 얘를 여기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옮겨서 반듯하게 펴지는 위치까지 옮겨서 쓰시면은 저희가 사진으로 찍은 재질 같은 거를 실제 면에 맞게 바꿔서 쓸 때 그 정도 때 씁니다. 근데 물론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워낙 그 텍스처라고 하는 재질이 렌더링하거나 재질 넣을 때 쓰는 저런 재질을 여기저기서 무료로 많이 배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많이 쓸만한 기능은 아니에요. 어쨌든 적어도 이동, 회전, 크기, 그리고 요거는 기울이기, 크기, 요 세 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저희가 이제 나중에 실내 건축하고 뭐 재질을 보여주고 패턴 보여주고 할 때 정확하게 쓸 수 있으니까 기억을 했다가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